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선생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은 이제 제가 질의응답도 이제 좀 해가면서 우리가 합격 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제 경기도로 응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차 점수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초과정이라든지 특과정,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의 공부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들께서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넣어주셨던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경기 초등특수 최종 합격자입니다. 저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두 번의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부터 살펴본다면 2월과 3월에는 기본 이론 교재를 정독하면서 해당 내용을 초수 때 작성해 두었던 서브노트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4월과 6월에는 각 과목별 주요 강론서를 읽으면서 영역별 기출문제 첫 번째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역별 기출풀이는 제가 월별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는 잠시 후에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브노트에 강론서에서 보았던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영역별 기출 문제풀이 두 번째를 진행하였고 기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도 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유경아 교수님의 하반기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며 시각장애 시험을 보는 주간이라면 시각장애에 대한 기출풀이를 먼저 하고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시험을 본 후에는 틀린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한 후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9월과 10월 달에는 영역별 기출 문제 풀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연도별 기출 풀이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에 기출 문제를 한 회분씩 풀고 다음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암기 카드를 통해서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암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유경아 교수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수강하였고 이전과 같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외워야 할 부분은 마인드맵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등 특수의 경우에는 11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는 마인드맵의 백주 인출과 연도별 기출풀이를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서브노트 사진입니다. 저는 서브노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들고 학원에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독서실과 집을 이동할 때에도 들고 다니며 많은 내용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영역별 기출풀이 첫 번째를 진행하면서 출처를 붙이고 해당하는 내용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혹시 기본 이론에 없는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색깔로 내용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내용이나 빠졌던 부분도 함께 작성해 두었습니다. 영역별 기출풀이 같은 경우에는 공고 학년도 시험부터 풀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따로 마련된 A4 용지에 출처를 맨 위에 적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출문제를 새로 뽑지 않고도 여러 번 반복하여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기출풀이 첫 번째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강론서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영역별 기출풀이 두 번째에는 본격적으로 답을 작성하고 해설이 필요한 문제는 해설도 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을 참고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답변을 적어보고자 노력하였었습니다.
영역별 기출풀이 세 번째에는 A4 용지를 뒤로 넘겨서 앞의 내용을 보지 않고 새롭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암기한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별 문제풀이 시에는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 꼭 필요한 키포인트 되는 내용들을 문제에 직접 표시하고 풀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가며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영역별 기출 풀이를 다 마친 후에 연도별 문제풀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작성했던 마인드맵 사진인데요. 기출에 언급됐던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고 옆에는 모의고사나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새롭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여두었습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들고 다녔던 자료이고 시험 날에도 이 마인드맵을 들고 가서 최종 정리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정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들으시는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연간 쿼리로 따라갔습니다. 강의를 모두 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들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며 마인드맵을 제작하였습니다. 4월과 6월에는 강론 강의를 수강하며 마인드맵을 제작하였습니다. 7월과 8월부터는 따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고 제작했던 마인드맵을 암기하였고 문제 풀이집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모든 문제를 풀이하지는 않았고 스터디를 통해서 랜덤으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9월과 11월에는 문제 풀이집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풀이하였습니다. 또한 마인드맵을 반복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는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이 사진은 제가 초과정을 들으면서 만들었던 마인드맵 사진입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과 법 총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 논술은 6월 달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시험과 같은 시간에 논술을 작성하고 스터디원과 서로 바꾸어 읽어본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논술의 답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암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는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론과 결론의 틀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저의 스터디원은 틀을 외워서 같은 내용으로 매번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총론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어 위주로 빈칸을 통해 암기한 후에 점차 그 범위를 넓혀서 통암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금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매일 반복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특과정의 경우에는 7월부터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반에서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읽어보고 암기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점자의 경우에는 6월 달부터 한글 점자 규정을 암기하고 매일 혼자 다양한 문장을 찍어보았습니다. DSM-5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부분을 통암기하고 다른 장애 영역은 자주 읽어보며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차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학의 경우에는 따로 스터디 없이 혼자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과정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스터디와 전화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스터디를 할 때는 기본 이론과 강론 때는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서로 문제를 풀이하였고 나중에는 문제풀이집과 기출문제집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화 스터디를 할 때는 핵심 역량, 모형, 내용 체계 등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매일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확실하게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과 총론의 경우에도 전화 스터디와 문제풀이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전화 스터디는 초과정과 같이 매일 질문을 통해 암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위주로 점차 구문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문제풀이 스터디는 매일 돌아가며 10문제씩 출제하여 이를 풀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발표 전에 진행했던 스터디에서는 면접과 수업 나눔에 대해 시간 내에 답하는 연습과 수업 스크립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주에 3일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때는 피드백을 주고받기보다는 시간 내에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책의 경우에는 주요 업무 계획을 읽어오고 함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가 끝나고 시책에 대해서 면접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내용의 경우에는 면접의 답변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추가적으로 각 지역의 시책의 내용 중에 내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스크립트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수 때는 스크립트 없이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수업 스크립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 나눔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수업 나눔 준비를 위해 스크립트가 준비되어야만 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발화하였는지, 발문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기출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내가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수업의 내용을 반대로 넣으시면 답변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생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스터디를 구성하여 진행할 때 저도 초수이다 보니 구성원들이 모두 초수였는데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따라서 합격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나 합격생의 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연결해 주신 합격생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수업 실연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고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차 스터디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화상 스터디와 영상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화상 스터디는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스터디원은 총 3명이었는데 면접은 먼저 세 지역의 기출 문제를 먼저 정한 뒤에 모든 문제를 구상한 후 한 지역의 문제만 뽑아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다양한 문제를 더 많이 구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업 실연은 세 지역을 미리 뽑고 자신의 구상 시간에 맞춰 구상한 후에 실연을 하나씩만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나눔은 경기, 서울 문제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다른 지역을 실현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예상 문제, 다른 연도의 서울, 경기 문제, 중등 기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활용하여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스터디의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인 연습과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면접, 수업 실연, 나눔을 연습해야 할 것 같아 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스터디를 하지 않는 날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았습니다. 다양한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2차 준비를 매일 꾸준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자, 1차 공부하실 때 하루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침 시간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모두 마무리하면 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아침 시간에는 주로 전화 스터디를 하고
전화 스터디한 내용에서 제가 틀렸던 부분에 대한 암기를 진행하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초과정과 특수교육학을 순서대로 공부하였고 상반기에는 강의 시간, 스터디 시간을 제외하고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의 시간, 스터디 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10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럼 엉덩이는 올해부터 있으나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선생님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효율적인 공부는 자신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항상 계획을 세웠던 이유도 '그 계획이 끝나면 나는 쉬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이것을 마치면 나는 자유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단권이나 서브노트 둘 다 해보셨는지 혹시 해보셨다면 각각의 장점이 있었는지. 저는 단권화보다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기본 이론서가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기본 이론서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서브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주셨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수험 생활에 큰 열매가 맺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니까 올해는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